네, 지금부터는 투자해 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재미없고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두 분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볼 키워드 4가지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흐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일단은 홀딩해 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지 잠시 후 반도체 투자 대응 전략 들어보겠고요.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도 오늘 잘 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꼭 챙겨봐야 될 포인트들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하락했는데요. 상승 동력을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이 약간은 잃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딩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주의 기업인데 이 엔비디아가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좀 변하겠다라고 하면서 산업용 로봇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밝혀서 로봇 업종도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가 주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기업에서 이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술을 개발하는 건 결국엔 직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직원의 업무 향상을 어떤 것으로 형성을 시킬 것인가? 그건 저는 AI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뭐 직원들의 이제 업무 향상을 또 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도 만들고 그리고 로봇도 또 제조 능력을 올려서 엔비디아가 향후에는 정말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반도체 업종은 오히려 빠졌을 때가 최적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 매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분들께는 좀 명쾌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홀딩보다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홀딩을 네. 해볼까요?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해볼까요? 뭐 당연히 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홀딩을 하는 것과. 혹시나 가지고 계지 않으신 분은 또 신규 그쵸? 진입하실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만약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주식을 사셨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실 수는 있으세요. 왜냐면은 주가라는 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한 10% 빠졌다가 또 한 10% 올랐다가 이래버리니까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약간 높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언젠가라는 것도 너무 길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주가는 우상향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고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이제 뭐 하루 평균 변동 한 일주일 정도 봤을 때 평균 변동성이 뭐 한 1%, 2%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 한다라면 이제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는 약간 분할로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 초기 시장이라는 얘기는 시행착오가 계속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게 문제인지를 계속 알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시장을 또 선점해야 되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조 산업까지 또 AI 시장이 도입이 빨라진다라면 뭐 이쪽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사이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들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이 고민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어떤 걸 더 봐야 될까? 이 부분을 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삼성전자에서 또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인상한다. 한 15%에서 20% 정도 인상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못 갔잖아요. 오늘 지금 SK하이닉스는 한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어디를 더 좋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사실 뭐 엄마 아빠를 좀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삼성전자를 이번에는 좀 선택을 하고 싶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단기적인 매매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대형주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관련된 투자 수혜주를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또 정부의 얼마 전에 그 18조의 지원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대기업은 0.8%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은 1.0%의 저리대출 이제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또 하반기가 되면 분명히 장비 투자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장비주까지 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지금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향 혹은 SK하이닉스 향 아니면 나는 이 두 개 말고 다른 쪽 보겠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뭐 하이닉스가 그래도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HBM이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D램하고 낸도도 HBM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건데 삼성전자만 가격 인상하는 거 아니겠죠.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도 따라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면 굳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뭐 특수 공정에 필요한 가스 같은 특수 소재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코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후공정 쪽 관련돼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레이저 응용 장비 그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은 주로 이제 디바이스 제품, 개인 디바이스 제품에 들어가는 제품을 커팅하는 걸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굴곡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스마트폰이든 뭐 스마트워치든 이게 다 종류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교한 커팅을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HBM 4라든지 5로 가게 된다면 CXL을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마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팅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코세스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마이크로 LED 시장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그런 것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회사가 2차 전지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한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잘 가는 사업, 잘 나가는 사업부를 고루고루 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충분히 최근에 이제 고점 돌파에 어떤 기대감들 감안해서 한 2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이자 또 2차 전지 쪽으로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이다라고 오늘 코세스를 매수해놓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저희가 자막 통해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용기기였다면 오늘은 또 화장품 종목들이 오전장에 강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K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K푸드, 삼양식품 이런 또 사조 붙은 종목들 이런 기업들 주가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K순환매 돌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은 어디로 또 이 K순환매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K순환매, K소비주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화장품 업종이 오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글로벌 화장품 수출 내에 한국산 비중이 지금 2010년 정도에는 1.2%밖에 안 됐는데 2023년 기준으로 6.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이유는 미국 시장의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
기업들이 황금기를 맞았을 때가 중국 시장 진출해서 점유율을 올려갔을 때 황금기를 맞았는데 지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좀 진출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직 미국 시장 내의 점유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K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주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삼양식품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불닭볶음면 그냥 매운맛도 있고 뭐 로제나 뭐 치즈나 뭐 여러 가지 좀 덜 매운맛들도 있는데 삼양식품의 이 제품 라면 라인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라면 수출의 6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보고 한 기업이 한국 라면 수출의 66%를 차지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다. 그리고 또 한국의 엔터와 같이 연결돼서 이 K소비주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마녀공자 같은 종목을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녀공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한번 좀 산정을 해본다면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주가가 좀 눌렸습니다만 31,500원까지는 충분히 더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 가격은 한 24,000원 잡고 보시면 충분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코스트코의 입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코스트코 매장은 미국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진출하는 것보다 미국의 코스트코에 진출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쉽게 꺼지지 않을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소비주들의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병진 매니저께서는 오늘 공략 가능한 매수했는 종목으로 마녀공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코스트코 가니까 그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팔더라고요. 더 비싸게 약간 이렇게 네.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마녀공장 목표가 31,5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마존이 콜마홀딩과 손을 잡고 지금 K뷰티 컨퍼런스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콜마홀딩도 덩달아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미국향 수출 기업,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미국향이 붙은 이런 쪽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일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주가가 되게 좋았었고 사실 중국에 좀 그러니까 중국에 좀 집중도가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죠. 일단은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인바운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 소비가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또 중국에도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그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미국, 일본을 미국이든지 일본, 뭐 남미 쪽을 탄탄하게 잡아놓은 기업이 이제 중국도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들이 더 주가 상승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은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라는 게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분기 실적 확인 전까지는 약간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 행보를 좀 보일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들의 앞으로 주가 추이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음은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알테오젠이 29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지금 30만 원 목전을 두고 지금은 아쉽게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현재는 0.5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알테오젠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고점일지 아니면 지금 좀 쉬어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알테오젠은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제약바이오의 트렌드 잡고 있는 게 이 플랫폼 5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대 플랫폼 기업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알테오젠이 이제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하로 이제 바꾸는 이 플랫폼으로 또 머크와 독점 계약을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이뤄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컨주올이라고 해서 항체 특정 부위에 페이로드를 접합해서 또 약물 혈중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ADC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또 강하게 가지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랩바디 항원을 타깃하는 항체 추가 이중 항체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근래 이제 항체 이제 반감기를 좀 늘려주는 관련된 이제 플랫폼으로 또 기술 수출을 했죠. 이 기업도 이제 안정성을 또 평가를 받았고 삼청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에스페스라는 걸로 이제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꿔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5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하반기까지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할 때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또 받고 있는 부분이고 양당에서 또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7월 달쯤에는 이제 관련돼서 하원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124개사 중에 75%가 전임상 관련돼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30% 생산은 중국 기업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올해 말까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의 CDMO 기업들까지 올해 말까지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과거와는 정말 체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투자 자금과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바이오다인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체외 진단 관련돼서 글로벌 1위 기업인 로슈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외 진단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급 계약 자체가 2039년까지 독점 공급 계약이고 2030년 정도 되면은 독점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 창출이 거의 한 영업이익만 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시가총액 자체가 뭐 4천억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독점 공급 계약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진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주들의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매수 가격을 좀 저는 목표 가격을 좀 선정을 해본다면 16,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1차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손절 가격은 12,000원까지 좀 잡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병준 매니저께서는 제약 바이오 지금 적극 매수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이오다인 현재 14,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 봐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바이오다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급등했습니다. 네. 독일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앞으로 국내 CDMO 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은 상황입니다. CDMO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게요. 네, 뭐 CDMO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뭐 데이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전 세계 CDMO 규모가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2,380억 달러 정도에서 2029년 된다라면 한 3,3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 성장할 거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중국, 인도 쪽이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임금 이런 것을 앞세워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자원법, 이 보안법이죠. 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좀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이라는 거는 한 번에 규제를 할 수가 없는 단점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중국 거 없애고 미국에서 지어라 하면은 한 2년만 지나도 1년만 지나도 공장 지을 수 있는데
야근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테스트해야 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시간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 규제한다라면 충분히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세워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회가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짧고 굵게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금융주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명진 매니저님,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꼭 짚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토론회이기 때문에 토론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등락이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보시고 반도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을 계속해서 하기 위한 이 재정 지원 마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에너지와 방산,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법인세 감세 연장이나 소득세 감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이 토론회의 이제 투자 포인트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IRA 정책 변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게요. 네, 뭐 당장 어떤 대선이 이런 게 아니라 토론이다 보니까 뭐 두 할아버지의 입담이라든지 또 네.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춰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IRA는 이제 대선이 끝나봐야지 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정책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대선 직후에 약간 주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는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대주전자재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다라면 계속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충전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고효율의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대주전자 재료의 그 실리콘 응급제 이런 부분들이 그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10,000톤 정도 생산을 했다라면 올해는 한 내년에는 4만 톤 정도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또 이 자사 실리콘 응급제 적용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테슬라 2270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가 적용이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큰 시장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고점에서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한 5% 가까운 상승 보여주다가 약간 하락 전환하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21선 정도 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지난 그 6월달 고점을 돌파하면 18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수의 종목, 그러니까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선 타는지 이게 무너지지 않는지 잘 확인해 보면서 18만 원까지 올라가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눠봤던 4가지 반도체와 또 K순환맥, 제약바이오, 미대선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두 분, 우리 유창희 대표님,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투자에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 오늘 시장이 오후장에 좀 올라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시고요. 내일 저희 생쇼는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